반갑습니다. 하주입니다. 저번 3일차에 이어서 우리가 4일차에 넘어갔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드린 미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셨을 건데 조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요런 균형적인 게 생각보다 쉬웠고 아마 요런 작업이 말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런 뭐 불리안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불리안을 활용을 했을 때 조금 잡아줘야 되는 리토폴로지 같은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메시, 벌텍스 이렇게 뭐 있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밀고 뭐. 그래서 아마 말 같은 로우 폴리곤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된다면 추후에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조금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제가 강의도 한번 다시 찍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무삭제 강의에서는 요 강의에서는 제가 따로 시범은 안 보일 거예요. 네, 어쨌든 많은 실패가 있어야지 나중에 쉽게 그런 툴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모나미 이어서 나가 볼 건데 아마 우리가 여기에 볼까지는 작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볼도 이미지 플레인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렌더링까지 오늘 한번 돌려볼 겁니다. 네, 하우스 잘 보이게 한번 해주고 네,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탑뷰에서 똑같이 이미지 플레인을 하나 더 가지고 오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이미지 플레인 IP 해놓고 탑 아니면 바디 라고 해놓고 얘는 H로 하이드 시켜줄게요. H가 하이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드 한번 시켜주고 위쪽에 이번에는 요거 말고 우리가 뷰에서 또 당연히 탑뷰겠죠. 탑뷰 확인해 주셨으면은 왼쪽에 뷰 눌러주시고 뷰에서 이미지 플레인 여기도 있다 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굳이 왔어요. 이미지 플레인 한번 설정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에서 4일차 조금 저는 컨트롤 CV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CV 하면은 바로 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거 이미지 사이즈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작업을 한 이후에 여기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붙이고 등등 맞춰주는 건 어차피 퍼스펙티브에서도 다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작업할게요. 오른쪽에 저는 이미지 레이어에다가 락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플레인 선택해 주셨으면은 똑같이 규칙적으로 잡아줄까요? 볼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어서 작업을 락을 걸어 놓을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바로 했죠? 그런데 여기에 assign 우클릭해서 똑같이 selected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add selected object 눌러 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껐다 켰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본다면은 얘네들을 바로 assign 하면서 add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장 마지막 쪽에 있죠? 네, 마지막 쪽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create a new layer and assign selected ob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만들어 주면서 assign까지 시켜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IP 볼 선택해 줬으면은 여기서 우클릭 여기에 우클릭 아니죠? 좌클릭 눌러주시면은 assign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나는 IP 그래도 한번 복습하는 게 한번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를 바꿀 수도 있다. 나중에 뭐 메쉬 같은 거 리깅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아 놓겠습니다. 제가 그냥 요건 한번 봐주세요. 뭐 큐브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뭐 사인 한번 하면은 이 보라 색깔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됐나? 다시 요거 선택해서 네, 지금 메시 지금 왜 선택이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있다 하면은 네, 한번 볼까요? 희한하네. 이 친구 선택 락 걸려 있나? 네, 여기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전 아까 전에 좀 잘못됐는데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툴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지 계속 봐줘야 돼요. 조금 처음에는 그게 까다로운데 계속 하다 보면은 쉽게 될 겁니다. add selected object 눌러주시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제 오브젝트들 껐다 켰다 해줄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 한번 눌러주시면은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제 색깔이 어떻게 됐죠? 제가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 어디 쪽에 있다 했죠? 여기에 다른 엣지 색상 볼 수도 있고 이 토폴로지도 볼 수 있었죠. 토폴로지는 면의 흐름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잘 보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거를 한번 확인했다 하면 레이어 우리가 확인을 한 거는 바로 만들어주면서 어사인을 할 수도 있다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알아봤죠? 뭐 지워줄게요. 딜리트 레이어 하는데 제가 하나만 또 체크를 진짜 마지막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create new layer 하나 했으면은 내가 이 레이어 지우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클릭 한번 눌러주시면은 select object가 이런 식으로 살짝 어떻게 돼 있죠? 다른 레이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뜨는데 만약에 레이어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select 레이어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못 누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select 레이어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empty 레이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차피 empty 레이어 이런 식으로 나는 비워줄래 하면은 레이어 empty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empty 원래 empty이기 때문에 empty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empty 했기 때문에 다시 assign 이런 식으로 add selected object 할 수도 있겠고 다시 저는 지울래요 empty 전체적으로 다 지운다 하면 여기에 레이어에 인풋에서 사라지겠죠. 네, 요거는 왜 이게 뭐지 하는 거는 이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오른쪽 채널 박스 앤 레이어 밑에 히스토리가 있구나 계속 있기 때문에 자꾸 상기시켜 드릴게요 제가. 네, 요런 식으로 이제 했으면 이제 지워 줄게요. 레이어 그냥 지워 주셔도 오브젝트는 지워지지 않겠죠. 요게 마야 레이어의 특징입니다. 딜리트 레이어 해주시고 저는 요거 두 개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IP 볼 요것도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레퍼런스로 걸어 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볼 모델링에 또 들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모델링에서의 하나 뭐냐면은 어떤 프리미티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지 되게 속도 차이가 되게 극명합니다. 저는 나중에 요 컨텐츠를 가지고 모델링 할 때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초 드릴게요. 어떤 걸로 하면 될까요? 원기둥이 좀 낫겠죠? 그래서 원기둥을 하나 가지고 와서 실린더겠습니다. 네, 실린더 눌러주시고 저는 absolute 스냅 눌러주면은 J키 눌러주시면 탁탁탁탁 걸리면은 15도씩 돌아간다 라고 했었죠. 네, 3일차 1, 2, 1차 안 들었으면은 그런 것들 계속 들어주세요. 저는 J키 스냅 여기에 계속 설명해드렸습니다. 스텝 스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줬으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각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육각형이었는데 육각형이었죠. 육각형이었는데 얘네들은 몇 각형인지 그렇게 크게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치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저는 이 두 축을 또 활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조금 속도 여러분들도 이제 붙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나는 아직 손에 안 익어 하면은 오른쪽 갔다가 X축, Z축, 푸른 축 여기에 왼쪽 밑에 볼 수 있다 했는데 그런 거 맞춰주시면서 이제 오브젝트 기준으로 R 눌러서 스케일도 맞춰주고 네, 정도껏 맞춰주고 여기는 살짝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겠네요. 네, 요 정도 맞춰주셨으면 조금 더 넘어갈 건데 자, 어때요? 이미지 플레인 같은 거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알파 게인을 저번에 수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마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지 플레인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채널 박스 레이어 에디터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컨트롤 A 어츄리비드 에디터 선택을 해주셔서 컨트롤 A입니다. 여기 떴죠? 컨트롤 A 눌러주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알파 게인 여기에 있어요. 얘네들 살짝 해주시면은 게인 값이 떨어집니다. 이런 거 활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파시티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게인은 가장 높은 하이라이트 존에서 높은 그 영역인데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프셋은 이 이미지를 오프셋은 이동이거든요. 이동의 의미가 강한데 쉽게 설명하면 이미지가 0부터 1까지 있겠죠. RGB 0부터 1까지 있으면은 요 전체적인 거를 마이너스 5가 하면 마이너스 0.5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거는 우리 저때 말씀을 드릴게요. 쉐이더랑 텍스처도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톤 오프셋으로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요걸로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요거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은 되게 조금 더 잡아줄 수도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디폴트로 그냥 검정색으로 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고 그냥 이 뷰포트에서 건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위쪽에 한번 눈을 올려 볼게요. 자, 위쪽에 올려주시면 익스포저와 게인이 있습니다. 감마겠죠, 감마. 익스포저 감마. 네, 감마가 있는데 감마는 중간 톤입니다.
자, 중간 톤인데 아마 익스포저 같은 거 이 익스포저는 많이 들어보고 하셨을 건데 노출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조금 이따가 렌더링 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EXP가 노출인데 2의 EXP 승 2예요. 인덴시티 곱하기 2의 EXP 승 인데 여기에 높은 얘를 많이 높여주시면은, 자, 얘를 한번 높여볼까요? 0.5 이렇게 높이면은, 자, 밝은 것만 더 밝아져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 검정색은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계속 수치 입력하는 거 너무 귀찮죠. 그래서 저는 여기 마야는 수치를 컨트롤 누르면서 좌클릭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가능합니다. 너무 떠버리죠. 하이라이트 좀만 떠버려요. 왜? 얘가 익스포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디폴트로 0으로 두고 2의 익스포저는 EXP이기 때문에 0이 EXP, 0이 2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그대로 디폴트이고, 이 감마 값을 올려줄 거예요. 중간 톤을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더 검정 색깔, 중간 톤이 뭘까요? 요 개인도 여기에 그레이, 이런 그레인 색상도 중간 톤이겠죠. 자, 흰색이 가장 밝은 톤이고 그레이 톤이 중간 톤이고 그리고 검정색이 가장 아래 톤이겠죠. 그래서 중간 톤인 그 그레이 톤을 올려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어디 있어요? 감마를 올렸어요. 컨트롤 눌러서 한 적당히.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네, 이제 탑뷰에서 바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뷰만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서 적당히 맞춰주시고 요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줄 건데 맞추셨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못 맞추신 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또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잡아줬는데 많이 복습해주고 오신 분들은 좀 질문하는 퀄리티가 달라요. 어떻게 질문하냐? 이때 저는 삼각형 옆에 이제 윗덩어리 삼각형인데요? 맞습니다. 윗덩어리 삼각형이에요.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딜리트 눌러주시면은 어때요? 옆면 날라갔죠? 옆면 날라갔다 해주시면서 오른쪽 위쪽에서 요 상단 더블 클릭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퍼스펙티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서 마우스는 여기 있죠? 네, 마우스는 여기에 있으면서 눈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컨트롤을 퍼스펙티브로 하면서 눈은 지금 탑뷰에서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퍼스펙티브 다른 뷰 설정해 주시면서 F도 한번 눌러주시면서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구간이 탑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엣지 이 정도 있다 해주시고, 엣지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우클릭에 익스트루드 엣지 해서 저는 끝까지 여기까지 당겨주면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당겨줬습니다. 자, 당겨줬는데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스케일 이제 쭉쭉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잡았다가 왜 요걸로 했죠? 요거 아닙니다. 요거 하면은 계속 뭉개져요. 저는 이상한데요 하면 요거 되게 맨 처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짚어드렸고, 또 다시 더블 클릭해서 Shift 우클릭에 익스트루드 엣지 쪼아주시면은 되겠네요. 쪼아줄 때는 화면 크게 하고, 자, Alt 2번 누르면은 메쉬가 사라지고 Alt 4번 누르면은 이미지 플레인이 사라집니다. 요거는 조금 많이 익숙해지시면은 이 뷰포트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얘로 활용해 주시면은 됩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고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베벨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추가적으로 더 가볼게요. 와인 할 때 또 했었는데 여기 끝 지점에 저는 라인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라인을 추가하는 이유는 커버처, 즉 곡선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곡선을 추가하기 위해서 엣지 2개 더블 클릭하고 또 탑뷰 봐주시면서 갈 거예요. Shift 클릭에 베벨 엣지 잡아주시면 어때요? 여기에서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커버처 잘 돌아갔습니다. 저는 요거 안 뜨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요 오브젝트를 선택해주시고 베벨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뜹니다. 안 뜨죠 하면은 그때 이제 Y를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Y 눌러주시면은 이제 폴리 베벨이 뜨면서 프랙션 수정해주시고, 세그멘트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수겠죠? 저는 2개 그 정도 맞춰주시고, 하나 해도 될 것 같아요. 1 해주고 프랙션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프랙션, 네, 영어 쪽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엣지 네, 이거 더블 클릭해서 저는 눈 다시 탑뷰 보고 있어요. 탑뷰 좀 더 커야 되겠네요. 한 요 정도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스무스하게 잡아 주셨습니다. 전 여기에 잠시 얘네들만 또 맞춰주고 싶어서 살짝만 요렇게 부드럽게 넣어줄게요. 네. 하나 더 넣을래요 하면은 그런 거는 제가 재량껏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릴게요. 컨트롤에서 너무 엣지를 저랑 개수를 막 똑같이 하려고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 CG는 너무 특히나 모델링은 완전히 똑같이 하면은
나중에 내가 혼자 할 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유도를 조금 많이 줄게요. 이렇게. 네, F 눌러서 이제 볼이 완성이 됐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다 하면은 앞쪽에는 그냥 툭 떨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툭 떨어뜨려 볼게요. 저는 얘네들 필 하고 싶은데요 하면은 이제는 우리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쪼아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사각형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만 체크해 보면은 이거 필이 있어요. 네, 싱글 폴리곤으로 이렇게 붙어주는 게 폴리필이거든요. 네, 필홀. 네, 폴리필인데 후디니에서는 폴리필인데 여기에서는 필홀이죠. 필홀, 시프트 우클릭에 필홀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런데 어때요? 네, 사각형이 아니죠. 이런 걸 조금 싫어해요. 3번 눌렀을 때 되게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멀티컷을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요게 리토폴로지라는 건데 QI 눌러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이 라인이 잘 안 보이는데 사각형 라인을 끄려면은 요 각에서는 요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렇게 찍어 볼게요. 찍고 QI 멀티컷 자 바르고 QI 네, 이렇게 하면서 다 사각형이거든요. 이제 3번 눌렀을 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는 없어요. 디자인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되게 많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면은 네, 그렇게 펴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펴주면 돼요. 네, 이렇게 펴주셔도 좋습니다. 네, 3번 했을 때 부드럽게 펴지기만 하면 돼요. 뭐 나는 그거 말고 익스트루드로 그냥 쫙 쪼아 버릴래?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만약에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쪼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쪼아 줄래요? 요거 해도 됩니다. 내가 나중에 스무스 했을 때 뭐가 더 괜찮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줬으면은 우리는 조금 쉽게 갈 거예요. 여기에서 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편한 거는 이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뽑아주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거까지는 안 할게요. 두 개 붙이는 것까지는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큐브를 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익스트루드 한번 팁 드리면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이렇게 했으면은 뒤로 Z로 돌리잖아요. 자, Z로 돌리는데 어디에 나는 익스트루드를 하고 난 이후로 돌리는지 하기 전으로 돌렸는지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히스토리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신 분들만 이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익스트루드 한번 그냥 듣고 띡 했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은 계속 조금 많이 연습해 보시면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린더 하나 만들어 줬는데 여기 지금 그리드가 너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드 잠시 꺼줄게요. 그리드의 옵션 창에 대해서는 나중에 팁 같은 것도 제가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여기 뭐 그리드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뭐 하이드, 그리드, 올 그리드 옵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냥 큐브 가지고 올게요. 네, 큐브 아니면 시프트 우클릭에 우리가 오브젝트 빈 공간 선택해 주시고 큐브 가지고 와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 되겠네요. 그냥 가지고 와주세요. 저는 탑뷰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냥 밀려고 해요. 쉽게 갑시다.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가지고 왔어요. 좀 이따 옆 사이드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데 그 사이드는 우리가 대중으로 맞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볼게요. 자, 어때요? 커버처, 즉 곡률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나요? 곡률을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곡률은 여기 있었죠. 요런 게 곡률입니다. 요런 거. 자, 그랬으면은 우리가 벌텍스를 잡고 쭉 밀어주면 그게 끝이에요. 네, 우리가 스무스 같은 거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서브 디비전 넣겠다 하면은 뭐 또 잡아줘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델링은 먼저 이 큰 형태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큐브 해주셨으면은 이제 시프트 우클릭에 멀티컷으로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또 컨트롤 누르면서 자,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서 눈은 탑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찍었죠? 네, 이렇게까지 잡아 주셨습니다.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살짝 낮춰볼까요?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또 너무 하얗게 떠가지고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네, 벌텍스에서 이제 이동해주면 되겠죠. 벌텍스 지금 이렇게 선택했다 하는데 뒤에 몇 개 선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선택했으면 이런 식으로 선택했으면 4개겠죠.
해볼까요? 4개네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개지? 내가 이렇게 하나, 2개 선택, 2개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몇 개인지 볼 수 있는 팁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쪽에 디스플레이 탭에서 헤더 디스플레이의 폴리 카운트입니다. 폴리 카운트예요. 폴리 카운트는 내가 어떻게 몇 개의 지금 카운트로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폴리 카운트 활성화 시켜주시면은 왼쪽에 지금 현재 총 벌텍스의 개수고 지금 이 오브젝트에서 벌텍스가 12개 있고 그 다음에 2개 있고 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거는 선택해보면 4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얘네들 4개, 요게 8개겠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페이스 선택하면 페이스 18개 선택됐대요. 그러면 여기 2개 빼고 20개 중에서 18개 선택됐대요. 이렇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제 페이스 선택할 건데 조금 위쪽 여기면 선택하고 싶죠? 좀 재밌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탑뷰에서만 보고 싶어요. 어차피 탑뷰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또 여기에 퍼스펙티브 가서 여기 선택해서 위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시프트 클릭해서 익스트루드 엣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익스트루드 페이스. 자, 그런데 Z 했을 때 익스트루드 전으로 잘 돌려졌죠? 네, 조금 빠를 건데 자, 이렇게 민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밀리면은 익스트루드 페이스 하기 전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히스토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위쪽 면을 탑뷰에서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요 면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교차를 해서 이 빼주는 서브트랙 하는 방법을 좋아해요. 네, 서브트랙 빼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 얘만 선택되겠죠? 네, 교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선택하면은 박스 셀렉트로 얘네들 선택됐죠. 그렇게 했으면은 얘네들 빼주고 컨트롤로 빼주고 얘네들 컨트롤로 빼주시면은 하나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 뷰에서 선택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쉽게 빼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선택했다 하면은 Shift 클릭에 익스트루드 페이스로 W 바로 눌러주세요. 이제 계속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했다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벌텍스만 2개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맞춰주세요. 밑에랑 여기까지 일자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되겠네. 여기서 네, 좋습니다. 여기 저는 더 커버처 맞추고 싶은데요 하면은 이렇게 맞춰도 되겠죠. Shift 클릭에 멀티컷해서 추가적으로 벌텍스를 내려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잡아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세요. 디벨롭 계속 시킬수록 더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안쪽에 안 보이긴 하겠지만 안쪽에 꼽으면 네, 여기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줬는데 어떻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갈라줘야지 이제 익스트루드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Shift 우클릭에 멀티컷해서 컨트롤 누르면서 지금 라인이지만 한 바퀴 돌아가는 인서트 엣지 루프처럼 활용이 됐죠. 컨트롤해서 클릭했습니다. 네, 여기서 요 페이스 선택한다, 다시 복습한다 하면은 페이스에서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 선택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요거 쭉 선택해주면 3개니까 요 컨트롤로 빼주면 요거 하나겠죠. 컨트롤을 많이 선택할 때 컨트롤 많이 활용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좀 편해요. Shift 클릭에 익스트루드 페이스 또 가주시고 W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되겠죠. 물론 여기 익스트루드 했다가 익스트루드 해도 되지만 저는 한 번만 이렇게 쭉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밀어준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했어요. 또 이거 갔다가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어때요? 삐뚤해져요. 살짝 삐뚤해지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엣지 추가하고 그러면 나는 곡률이 여기에서 필요해 하면은 여기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쉐입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방법은 아니에요. 틀린 모델링은 없습니다. 수정을 한 모델링밖에 없지. 그래서 요 엣지를 더블클릭 눌러주시고 얘네들도 더블클릭, 시프트 더블클릭 잡아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엣지를 지워주는 방법도 있겠죠. 네, 엣지를 지워줄게요. 네, 시프트 우클릭에 딜리트 엣지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바로 지워지기 때문에 요 곡률 잡고 있던 엣지가 사라지면서 그냥 아까 전이랑 비슷해버리죠. 요렇게 잡아줬다 하면은 이제 또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 요 면을 이렇게 튀어나올 때 엣지가 필요하겠네요. 면을 갈라줘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건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 요건 알겠어. 요거 가르고 요거 가르고 요거 가르고 요거 가르고 알겠어.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데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식으로 해서 잡아줄 수도 있지만 좀 재밌게 그냥 익스트루드 한 그 벌텍스를 갖고 여기로 이동만 시키면 돼요. 자, 요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떠들어져 있기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Shift 우클릭에 자, 요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요렇게 여기 위에서 했는데 잘 안 떠요 하면은 얘 오브젝트 위에서가 아니고 이 빈 공간에서 이렇게 Shift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어때요? 멀티컷 안 뜨죠? 빈 공간일 때는 잘 안 뜨는데 여기 위에서 오브젝트 위에서 한번 Shift 우클릭 눌러주시면은 잘 뜹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멀티컷 이렇게 잡아줬다 했으면은 여기 하나 오케이, 여기 하나 오케이, 여기 하나 오케이, 여기 하나 오케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 공률은 여러분들이 계속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살짝. 네. 자, 여기에서 위쪽 면 어떻게 선택한다 했죠? 위쪽 면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이렇게 두 덩어리 여기 세 개 있죠? 근데 세 개 컨트롤 빼주고. 근데 얘도 Shift 누르면서 다중 선택 컨트롤 누르면서 빼주고 하면은 두 개 이렇게 잘 선택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공간감을 막 키워야 된다 이런 거는 하다 보면 키워져요. 너무 막 이렇게 목표를 향해 이렇게 갈 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은 편합니다. 뭐 요거 때문에 뭐 공간감이 나는 없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만져보면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Shift 우클릭에 익스트루드 페이스로 두 개 이번에는 이 thickness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이 노멀 방향의 바깥쪽 방향으로 thickness나 local translate Z 둘 중에 하나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쓰지 말라 이렇게 계속 쓰지 말라 했는데 여기 맨 처음에는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 페이스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thickness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두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왜 이걸로 했을까요? 자, 월드축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면이 바라보고 있는 노멀 방향에 의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이 노멀 방향에서 바깥쪽, 즉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랑 Z-Z를 바라보고 있는 거랑 다르죠? 자, 무슨 말인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축을 여기서 그냥 얘 축으로 봐주세요. 좀 크게 해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요거 꺼지면 왼쪽 밑에 여기 -Z죠? 푸른 축이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자,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노멀 방향이다 아니고 월드축 방향이다. 그냥 W를 눌렀을 때는 그냥 위로 올라가겠죠? 지금 축 때문에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위로. 자, 그런데 얘네들 다시 뜨겠다 하면은 Y라고 했죠? 자, 오브젝트 선택해서 Y 눌러주시면은 아까 전에 실행했던 익스트루드가 떠요. 아니면은 그래도 안 떠요 하면 요거 선택해 주시고 Y 눌러주시면 히스토리 남아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자, thickness는 노멀 방향이에요. 자, 어때요? 지금 요 축, 지금 요 기지모를 방향으로 자, 파란 축으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요게 노멀 방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thickness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thickness가 잘 안 맞다 하면은 마야가 또 준비한 local translate Z도 있거든요. 두 개 차이가 그렇게 없다 하면은 딱 봤을 때 내가 맞는 거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했다 하면은 요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벌텍스 이동해 주시면 돼요. 네. 사실은 모델링은 최후에는 벌텍스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다 하시면서 슬라이드도 있었죠. 컨트롤 시프트 슬라이드. 네, 제가 쇼츠에도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다 틀려다 이건 없거든요, 정말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가볍게 하는 방법이면은 우리가 조금 한번 배워볼만 하겠죠. 자,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그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그어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해서 이 벌텍스를 이렇게 막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틀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사각형이긴 하겠죠? 이게 삼각형 같은데 사각형입니다. 네. 자, 사각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사각형 맞죠? 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멀티컷 해가지고 여기에서 벌텍스 내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좀 라인 없애서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 벌텍스를 여기에 그냥 밀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럴 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막 수강생들이
오 이러는데 그런 분들 되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재밌어요. 어쨌든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벌써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네, 벌써 다 만들었는데 이제 얘네들을 붙여 보겠습니다. 제가 한 30초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이제 우리가 렌더링도 붙이고 돌려줄 겁니다. 아, 뚜껑을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어 버렸었구나. 맞네. 네, 어차피 이거 붙일 건데 하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두께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플레인을 뭐 구글에서 쳐보시던지 아니면 뭐 되게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그냥 눈 대중으로 적당하게 오브젝트 기준으로 저는 어차피 피봇점이 가운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D키로 만약에 수정이 됐어요 하면은 우리가 우클릭해서 리셋 피봇이었죠. 이렇게 피봇점 원래대로 즉 센터 피봇 맞춰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디파이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케일 이렇게 늘려주시면 적당하게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그거 봤을 때 또 두께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요 두 개를 우리가 그룹을 잡아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가봤는데 이제 요 두 개를 볼 1, 2라고 해도 되고 일단은 그룹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히스토리도 지워줄게요. 히스토리 딜리트 바이 히스토리 뭐였죠? Alt Shift D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은 딜리트 바이 타입의 히스토리였어요. Alt Shift D 눌러주시면은 히스토리 지워줬고 우리가 아직 프리즈는 안 시켜줄게요. 자, 두 개 선택했다 했고 컨트롤 G 그룹을 이제 잡아볼 건데 그룹은 항상이에요. 항상 리깅할 때 중요한데 그룹의 원점은 항상 원점이다. 무슨 말이야? 그룹의 피봇점은 항상 원점이다 라고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 선택했다 해주고 컨트롤 G 눌러주시면 어떤가요? 피봇점 안 보여요? 하면은 이 Q를 하면은 피봇점이 잘 안 보이죠. QWER 아무거나 한번 확인해주세요. 어때요? 아까 전에 있던 요 친구들이 그 위에 그룹이 잡혔습니다. 네, 이렇게 그룹이 잡혔어요. 아, 컨트롤 G가 그룹이구나. 그런데 저는 그룹 그냥 단축키 말고 여기에서 쓰고 싶어요 해주시면은 다시 Z로 돌려주시고 그러면은 빼주시는 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위쪽에 그룹을 에디트해서 해줄 수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네. 네, 여기서 이렇게 얘네요. 그러면 언그룹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G 그룹 눌러줬어요. 그런데 저는 얘네들을 피봇점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을 저는 해제를 시키고 싶어요 했을 때 해제를 시키는 두 가지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제를 시킬 때는 그룹을 아예 해제를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안쪽에 있던 오브젝트를 뽑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룹은 그냥 쉽게 폴더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음악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음악 파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빅뱅이랑 뭐 21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을 감싸고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그룹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뭐 상대 경로, 절대 경로 그런 거는 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자, 일단 오브젝트를 직접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다르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는 거는 이 21 노래 그리고 빅뱅 노래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가 다른 기준점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폴더 내에서 얘랑 이런 식으로 네, 얘랑 이렇게 두 개가 다르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얘 위에서의 또 피봇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피봇점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원점에 있지만 또 저는 이 오브젝트 기준으로 가고 싶은데요 하면은 모디파이에 센터 피봇 가주시면은 이 원점으로 가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원점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해제를 아까 전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제하냐? 폴더 자체를 선택을 했을 때는 먼저 첫 번째 폴더 자체를 선택할 때 첫 번째 폴더 전체 선택했을 때는 에디트에서 on 그룹 눌러주시는 겁니다. on 그룹 눌러주시면은 해제가 되면서 그룹이 사라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막 언그룹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뭐라고 뜨냐면은 지금 언그룹 할 수가 없대요. 이 트랜스폼 데이터, 얘가 트랜스폼 데이터인데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고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그룹이 안 됩니다. 자, 그랬고 그러면은 오브젝트를 뽑아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전에 한번 알아볼 게 있어요. 어떤 거를 알아볼 거냐면은 지금 그룹 상태에서 선택 조금 아웃라이너 항상 켜주세요. 아웃라이너 볼 겁니다. 아웃라이너 볼게요.
아웃라인 했어요? 뭐 볼까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랑 그룹을 선택했을 때랑 다르다는 것을 색깔 차이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아웃라이너 색깔 제 화면 한번 봐주시면서 볼까요? 어떻죠? 아, 여기에 상위 구조 말고 그 안에 구조가 있다면 살짝 밸류값, 즉 명도값이 낮은 푸른 색깔이 이렇게 뜨고, 그리고 그룹 여기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룹을 선택을 했을 때 푸른색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여기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큰 아빠, 그리고 식으로 우리 아빠, 뭐 작은 아빠, 우리 제일 작은 아빠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촌 동생이 있겠죠? 요렇게 나 있고 뭐 누나 있고 여기에 사촌 동생이 있겠죠? 뭐 사촌 동생. 얘네들은 같은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랑 작은 아빠 그리고 큰 아빠는 같은 단계겠죠? 그리고 그 위에 뭐 할아버지 있겠고 이렇게 한데, 요 친구들은 얘가 최상단이라고 할게요. 요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는 여기 같은 단계입니다. 그럴 때는 왼쪽 화살표 할게요. 왼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최상단의 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최상단의 단계를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룹 안으로 들어갈 때는 아래로 내리면은 자식이 있습니다. 어때요? 색깔이 아까 전처럼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죠? 네, 왼쪽, 오른쪽. 그런데 얘도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뭐 쉐입 탭 여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안쪽에 트랜스폼 데이터 말고 뭐 쉐입 데이터다 이런 거 있는데, 요건 렌더링 할 때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아래로 갈 수 있는 게 그룹이다 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도 그룹에서의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저는 오브젝트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뽑아버리고 싶어요. 즉 안쪽에 있는 음악 폴더 아니면 이 친구 두 개를 바깥쪽으로 그냥 던지는 그런 방법도 있죠. 뭐 이렇게 바탕화면에 던지고. 그런 방법은 뭘까요? 했을 때 얘네 둘을 선택을 해서, 첫 번째는 그냥 마야에서는 얘네들을 뽑으려고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당기면은 드래그 선택이에요. 아웃라이너에서. 조금 까다로운데 아니에요. 이게 되게 편해요. 알고 보면 요거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바깥쪽으로 뺄 때 미들 마우스, 즉 가운데 마우스죠. 미들 마우스로 바깥쪽에 던져주시면은 요렇게 뽑혀요. 요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오브젝트 안쪽에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바깥쪽으로 뽑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다시 Z로 돌려서 그룹 내에서 한번 그냥 단축키로 뽑는다 하면은 Shift P입니다. Shift P 눌러볼까요? 전 Shift 오른쪽에 있는 Shift가 P랑 가깝죠. 그래서 Shift P 눌러주시면 이렇게 뽑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룹 지워주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그룹 이제 잡고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그룹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룹은 뭐 널 그룹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쇼츠에다가 다른 것들도 뭐 올려드렸는데, 컨트롤 G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얘 선택하면은 얘가 이제 여기 위쪽에 센터 피봇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모디파이의 센터 피봇 다시 가지고 이제는 가볼게요. 해제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그룹 센터 피봇 해주고, 자 J키 스냅 해가지고 90도 딱 돌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요거 선택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데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상한데 일단은 그룹으로 잡아주세요. 그룹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룹 자체를 선택해주시고 J키 스냅으로 돌려주셔야지 이렇게 그룹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가요. 얘네들이 프리즈 안 시켜줘서 그런데 머리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룹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 오리엔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룹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는 탑뷰에서 또 봐야 되겠네요. 네, 탑뷰에서 이번에는 제가 요거 하이드 했어요. H 눌렀는 거 다시 꺼주고 켜주고 H로 토글이에요. 껐다 켰다 해주셨고, 얘네들을 밑으로 내려주시고, 네, 거의 다 왔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 적당하게. 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만 나오면은 된 거예요. Z축 0 넣어줄게요. 안 맞는데요 하면은 디스플레이 뷰포트 상에서 예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요렇게 넣어주시고 살짝 올려줘야 되겠네요. 살짝 적당하게. 네, 그리고 저는 어차피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4, 5번 눌러주시면서 조금 비대하진 않지만 요정도 이렇게 잡아주면은 재밌겠네요. 살짝 얘네들은 이제 맞춰주는 걸로 하고, 이제 매터리얼 어사인 해주고 등등으로 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막 레퍼런스하고 너무 막 저는 막 맞춰야 된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제품
모델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 모델링 하는 거긴 한데 우리 제품 뭐 이렇게 디자이너 하는 게 아니죠. 시각적으로만 예쁘게 잘 보이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벌써 마무리가 됐네요. 자, 저장해 주시고 컨트롤 S 계속 눌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매터리얼을 한번 어사인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처를 이제 넣어 줄 건데 얘네들의 이름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이름을 막 안쪽에 막 노남이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얘가 락 걸려 있더라도 아웃라이너에서 선택 가능하다. 위쪽으로 살짝 슬며시 뽑아줬어요. 네, 다시 살짝 키울게요. 거주. 네, 이렇게 키웠는데 요런 모나미 텍스처를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달라요. 얘네들 이름은 나는 모델링으로 다 처리를 할래 M 해가지고 모델링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적극 권장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거는 UV를 편 이후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런 매터리얼 같은 것만 어사인 하면서 우리가 렌더링 돌려 보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줄게요. 그 전에 매터리얼을 어사인을 해줄 거고 이미지 플레이는 요렇게 끌게요. 얘는 이제 보면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반에는 이 기본 렌더러로 활용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아놀드 렌더러를 한번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줄게요. 여기 위쪽에서 우리 렌더 세팅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렌더 세팅은 여기에 있고 위쪽에 쉘프 탭 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있어요. 렌더 세팅 요거예요. 네, 렌더 세팅 눌러주시면은 마스터 레이어, 요건 레이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야지 알 거고 소프트, 하드웨어 둘 중에 아무거나로 가보겠습니다. 쉐도우 어떤 게 받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하드웨어 눌러줬는데 얘네들로 되게 간단하게 램버트와 블린에 대해서 활용을 해주시면서 어사인을 해줄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매터리얼을 어사인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어사인을 하러 갈게요. 자, 위쪽에 하이퍼 쉐이드 몇 번 해보면은 되게 편해요. 되게 별로 안 어려워요. 처음에서 그래요. 어쨌든 하이퍼 쉐이드 요거 눌러주시면은 말 그대로 쉐이드거든요. 쉐이딩이 있죠? 빛이 이런 식으로 공 안에 여기에 쉐이딩을 적어놨거든요. UI가 마야가 요즘에 점점 이 유저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쪽에서 얘 눌러주시면은 하이퍼 쉐이드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브라우저 이쪽 위쪽에 있을 거고 프로퍼티스 에디터 이쪽에 있을 거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왼쪽 밑에 아마 박혀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요 하이퍼 쉐이드를 다 끄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편할 수 있어요. 매터리얼 뷰어가 위쪽에 있을 것이고 네, 프로퍼티스 에디터는 저는 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얘 밑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오른쪽에 박혀 있고 얘네들은 저는 나중에 끄고 이렇게 작업해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차피 하는 행동을 한번 볼게요. 일단 램버트 한번 선택해보면은 벌써 준비된 기본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눌러서 조금 키웠어요. 얘네들은 웬만하면 그냥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준비되어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블린은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 생겼네요. 얘네들은 지워도 되는데 얘는 그대로 둘게요. 어쨌든 요 매터리얼인데 저는 하이퍼 쉐이드에서 오른쪽 위쪽에 일단은 여기에서는 요걸로 바라볼게요. 얘네들도 UI 똑같습니다. Alt 미든 마우스 이렇게 다른 쉐이더볼 등등 클로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기 글래스 필 등등으로 해요. 바꿔서 메쉬를 판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우리가 던져보면서 바로 볼 겁니다. 자, 그랬고 위쪽을 살짝 올려주시는데 이런 거 다 모르겠다, 여기 잘 안 뜬다 하면은 그냥 이쪽에서 툭툭툭툭 여기 위쪽에 있는 거 그냥 다 눌러보면은 여러분들이 친해질 수 있어요. 프로퍼티스 에디터가 요거고 브라우저가 요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작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해줄 건데 먼저 기본적으로 FM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얘네들 어때요? 살짝 얘네들은 살짝 번들번들 거려요. 그리고 얘네들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다 번들번들 거리겠네요. 얘네들만 살짝 다른 재질로 해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램버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얘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 쓰면 다른 오브젝트 다 만들 때마다 이렇게 다 변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그냥 빨간색 요거 되는데요 하는데 요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오브젝트도 만들면은 얘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 만들지 말고 우리가 크리에이트 탭으로 갈 겁니다. 크리에이트의 얘예요. 여기에서 마야 눌러주시면 페이버릿, 여기에서 서페이스 눌러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페이버릿으로
맨 처음에는 페이보릿으로 갈게요.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블린과 램버트가 있는데 자 UI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가까이 해주시던지 확대를 해주던지. 자 어때요? 램버트는 저는 일단 눌러줄게요. 블린과 램버트 두 개 누르면 바로 크리에이트 되거든요. 크리에이트 탭이어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얘가 블린이고 얘가 램버트예요. 램버트는 어때요? 되게 매트한 재질입니다. 러프니스 즉 거칠가 되게 많이 있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되게 간단하게 잘 먹히고 요 블린은 플라스틱 같은 거를 되게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기3D라는 블로그에다가도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에 제가 조금 적어 드렸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심층적으로 보긴 할 건데 요 두 개 차이만 지금 우리가 알고 배터리 어사인하고 그게 더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램버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블린이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셨어요. 램버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막 눌러보세요. 막 만들어져요. 그런데 정리를 어떻게 해요 하면은 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래프도 만들어지고 되게 더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정리하는데 내가 필요 없는 오브젝트 즉 필요 없는 이 매터리얼 재질들을 지워주고 싶을 때는 여기에 하이퍼 쉐이드에도 이렇게 파일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쉐이드 탭에서 에디트에 delete unused node 요거죠. 요거 눌러 주시면은 바로 다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안 쓰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delete unused node입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셨고, 좋아요.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깔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지금 그래프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램버트 이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램버트 매트한 재질이지만 램버트 눌러주시면은 저는 사실 여기는 안 쓰거든요. 왜냐면 한 번씩 여기에 이 어치빗 에디터를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프리뷰처럼 요약해가지고 안 보이는 것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주고 막 하는데 자 어치빗 에디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 이미지 플레인 할 때 똑같거든요.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어치빗 에디터 뜹니다. 여기에 속성이 있는데 한 번씩 여기에 축약되거든요. 여기 어때요? 레이트레이싱은 여기 안 나오죠? 그래서 프로퍼티 에디터는 요거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로 본다 아니면은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어트리빗 에디터 아니면은 우리 얘였죠? 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더블 클릭 매터리얼은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 색상을 그냥 흰색으로 살짝 밸류 값 올려줄게요. 안 보이는데요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사인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살짝 밝게 해줬으면 어사인 하러 갈 건데 일단 FM대로 할 건데 마야는 항상이에요. 마야는 거의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지 플레인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연결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여기서 이미지 네임을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결이에요. 연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해주고 자 우클릭해서 매터리얼 어사인 우클릭해서 12시 방향이겠죠. 어사인 뉴 매터리 어사인 매터리얼 투 셀렉션 요거 가주시면 어때요? 이제 하얗게 떴죠? 네,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매터리얼 가서 컬러 값 네 그래 줬으면은 여기에서는 뭐 확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엔 확산 조금 더 받게 디퓨즈랑 컬러만 이렇게 쫙 올려줄게요. 네. 원래 나중에는 렌더링 돌리면서 매터리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램버트랑 뭐 기본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뷰포트 창이거든요. 디스플레이 뷰포트 창에서만 우리가 확인을 할게요. 네, 여기는 뭐 투명도 뭐 등등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한 거는 컬러와 디퓨즈 두 개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이제 블린을 활용을 할 건데 얘 지금 라이트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죠. 라이트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얘네들이 각도가 막 이렇게 튀고 이게 아니고 예쁘게 튀고 이게 아니고 정반사가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난반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확산이거든요. 디퓨즈 막 이렇게 튀고 요거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가기도 하겠죠. 네. 입사가 반사가 뭐 과학에서 80% 100% 다 완전 입사 반사가 갔죠. 그거를 이제 램버트를 활용을 하면 이게 거칠어가지고 표면이 이런 식으로 막 튀기 때문에 이게 반사가 안 된 것 같지만 반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어쨌든 빛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표현이 안 됐다 하는데 저는 깔끔하게 정반사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예쁘게 내가 거울을 여러분들 예쁜 얼굴을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정반사 즉 스페큘러라고도 하는데 여기 뭐 퐁퐁이도 있는데 블린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번들번들 이제 거리죠. 네, 플라스틱
블린을 활용을 해줄 건데 검정색으로 해줄 건데 이번에는 어사인을 먼저 시키고 갈까요? 예선택하고 한번 어사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3개 선택했으면은 우클릭해서 어사인 매트리얼 투 셀렉션 눌러주시면 어때요? 이제 번들번들 거리는 여기에 하이라이트 존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블린 더블 클릭해서 이제 살짝 컬러 값 낮춰주시면은 되게 이런 느낌 나오죠. 저는 이제 컬러 낮춰주고 이 디퓨즈 똑같이 확산 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를 제대로 알아주시면은 좋은데 디퓨즈 이거 난반사인데 얘네들을 조금 내려주시고 네, 그리고 이 센슬리시티 20율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조금 낮춰주시면은 각도가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퍼지고입니다. 어쨌든 리플렉티비티 반사율 조금 더 올려주시고 롤오프 요것도 체크해 주시면서 요거 쭉쭉 내려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반사 스페큘러 컬러를 쭉 올려주시면은 요렇게 더 밝게 할 수도 있겠고 나는 여기에 살짝 푸른 기운이 느껴져요 하면은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면은 나는 스페큘러 컬러도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세츄레이션 살짝 주시면서 느낌만 이렇게 살려주시면은 되게 더 재밌게 표현을 스타일라이즈하게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리고 매터리얼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이러면 조금 재밌어요. 네, 세츄레이션 근데 너무 들어가면은 너무 스타일라이즈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맞춰줬고 이제 금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랬으면은 금도 블린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퐁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퐁도 클릭해주시고 여기는 검정색 그냥 얘로 넣어줄까요? 얘로 그냥 넣어버릴게요. 매트리얼 어사인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퐁으로 우클릭해서 어사인 해주세요. 네, 해주시고 퐁 2에서 살짝 금 색깔을 이제 베이스 컬러 먼저 여러분들은 너무 막 스페큘러 컬러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살짝 세츄레이션 그리고 금 색깔을 살짝 살색에서 미색을 조금 더 잡아주시면서 가주시면은 됩니다. 살짝 이렇게 네. 적당하게 깔아주시면은 되겠네요. 네, 세츄레이션 그리고 18 이 정도에서 세츄레이션 해주시고 이제 디퓨즈도 조금 낮춰주시고 디퓨즈 이렇게 너무 낮추면 이렇게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확산을 좀 받고 얘는 좀 받으면서 코사인 파워가 아까 전에 그 20율이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테스트하면서 이게 UI 보이죠? 얘네들이 너무 퍼지진 않도록 살짝 날카롭게 스페큘러 컬러 여기에서 이 컬러를 살짝 빨간색으로 가주면은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이런 느낌 좋습니다. 저는 느낌이 여기에서 살 색깔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면은 조금 더 넣어보시고 이거를 막 이렇게 금색 금색 이거 쳐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 주시면 더 좋아요. 금색 살짝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실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렌더링 돌려볼 겁니다. 자, 이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 건데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모델링 매터리얼까지 한번 어사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봤어요. 제 되게 마음에 안 드네요 했을 때 하이퍼 쉐이드에서 말고 매터리얼을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A 어트리뷰트 에디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히스토리랑 프리즈도 이제 다 시켜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프리즈 시키기 전에는 되게 많이 이쪽 위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히스토리들이에요. 우리가 툴 썼는 멀티컷, 익스트루드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 담겨 있는데 휠 위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우리가 이제 안 쓸 거죠. 익스트루드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벌텍스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우리 모델링이 끝났다는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서 Alt Shift D 하면은 여기에서 다 없어지면서 3개만 남습니다. 렌더 레이어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 더 있긴 하겠지만 항상 보통 웬만하면 여기에서 Alt Shift D 해주시면은 3개가 돼요. 3개 됐죠. 3개 어때요? 어치브 에디터에서 히스토리가 없다면 자, PC 린더 여기엔 트랜스폼 데이터 이고 쉐입 데이터 그리고 매터리얼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트랜스폼 데이터 T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쉐입 데이터. 이 렌더링 돌릴 때 그 서브 디비전이나 등등 아놀드의 쉐입 같은 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 쉐입으로 가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찾고 있는 매터리얼 어츄리비티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램버트 저는 요 재질을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하이퍼 쉐이드에서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뭐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얘를 선택해서 가장 끝쪽에 있는 램버트2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도 낮추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에 퐁이었죠. 살짝 밸류값 낮춰주면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살짝 이런 느낌 잡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 그냥 하이퍼 쉐이드에서 찾고 싶어요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 하이퍼 쉐이드 눌러주셔서 어떻게 한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예요. 저는 지금 디스플레이 뷰포트랑 같이 보려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창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확대를 막 이렇게 키워버리지는 마세요. 이러면은 내가 뭐 선택했는지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작게 하고 얘네들 선택해주고 에디트에 어디 있어요? 자, 셀렉트 오브젝트와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는데 매터리얼을 찾고 싶어요. 자, 오브젝트로부터 매터리얼 영어는 두 갈씩이죠. 어쨌든 여기서 오브젝트를 선택했는데 나는 매터리얼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셀렉트 매터리얼 from 오브젝트 눌러주시면은 바로 찾았네요. 여기에 바로 찾았죠. 얘를 선택해보고 뚜껑을 선택해보고 에디트에 또 다시 한번 매터리얼을 선택해주세요 하면은 여기 찾았죠. 불린. 그런데 얘를 거꾸로 갈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얘 선택해서 에디트에 어때요? 셀렉트 오브젝트 with 매터리얼 하면은 내가 얘를 쓰고 있는 어사인 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을 우리 얘 다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줬으면은 우리 히스토리도 지워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렌더링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줬는데 이제 이 오브젝트들을 저는 자 이제 그룹을 잡아줄 거거든요.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히스토리만 지워줬는데 얘네들 쭉 선택해서 컨트롤 G 하면은 조금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그룹이 지금 어때요? 선택을 이렇게 오브젝트로 선택했으면은 그룹 내에 있는 여기 빅뱅이랑 2NE1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음악 파일 이런 식으로 선택이 바로 되면서 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잡아놨던 그룹이 이런 식으로 풀리거든요. 얘가 뭐지 하면 아까 전에 잡아놨던 요거 두 개 그룹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따로따로 여기에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는데 이 사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촌들을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새로운 아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아빠가 뭔지 못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Z로 돌려서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나는 여기에서 큰아빠,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있고 이 친구는 그냥 이 사람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위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잘 우리 아빠도 있으면서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선택할 때 최상단에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아웃라이너에서 다중 선택은 Shift가 아니고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Shift는 드래그가 선택돼요. 그래서 자 눌러주시고 아웃라이너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G 눌러주시면은 얘는 빼야 되겠네. 하우즈 요거 빼주시면은 컨트롤 G 눌러주시면은 아까 전에 요 상위 그룹이었죠. 얘네들도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은 프리즈 시켜주시면서 네, 돌려줄게요. 네, 이제 한번 프리즈 시켜줄 건데 얘네들 그룹은 프리즈 그대로 되어 있지만 요 친구들 쭉 선택해 주셔서 얘네들이 지금 초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로고 애니메이션이랑 날려가지고 하고 싶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 와인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프리즈 시켜줄게요. 자, 프리즈는 에디트 맞나요? 아니죠. 모디파이의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네, 요거 눌러주시면은 정확하게 다 00000011 들어갔습니다. 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룹은 아직 우리가 요렇게만 선택했으니까 오브젝트만 선택했죠. 요것도 선택해서 네, 모디파이의 프리즈 트랜스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요게 렌더링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네, 자, 렌더링까지는 오늘 힘들 것 같고 한번 요거를 모남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가지 재질로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우리 할 수 있겠는 거겠네요. 매터리얼을 되게 많이 만들어 봐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룹만 이렇게 복제를 했으면은 저는 좀 재밌는 게 얘네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막 날려요. 로고 애니메이션 할 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끝났어가지고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이렇게 로고 애니메이션 할 때처럼 이렇게 한다고 쳐요. 얘는 잠시 하이드 할게요. 다른 거 잠시 하이드 할게요. 네.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쫙 던져줬는 거를 여기에 리깅 할 때도 이런데 000001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니메이션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도 간단하게 뭐 넣어보면은 여기 오브젝트 다 넣어서 여기에 S 눌러주시고 여기서 한
70프레임 가서 S가 키프레임이거든요. 여기서 00000 넣어주시면서 여기 빨간 색깔 넣어주시면은 S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여기 플레이 눌러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요게 애니메이션 기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즈 되게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 제가 미션은 한번 요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들어보려고 했는데 두플리케이트 스페셜이랑 그런 것들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미션은 막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를, 네,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건데, 요거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미지를 이미지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 어쨌든 여기에서 이미지예요. 아이고 됐다. 네, 요거는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건데, 마인크래프트 같은 박스로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터리얼 같은 거를 한번 이제 블린이랑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 되게 적은 툴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멀티컷이랑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표현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정적으로 뭐 멀티컷, 익스트루드 그런 것만 안다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4일이죠. 4주이고 4일차 수업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즈였습니다.